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충청의 소리입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충청인의 자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칼럼을 쓰신 사단법인 충청 창의인선교육 이사장님이신戚이복 효학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십니다. 예, 그냥 6월도 이제 중수를 향해 치닫고 있고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경건한 자세로 매사를 임해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고 남북 정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요청해서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지방 언론이지만 제가 칼럼니스트 회장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우리 충청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해서 가끔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 쓰시는 칼럼은 제가 빠짐없이 다 읽고 또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날카롭게 강하게 이렇게 꼬집어 주셔서 읽어보는 사람도 참 읽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유튜브 그 충청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충청인의 자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그 논제, 이 주제를 보고 더 좀 생각을 갖게 됐고, 이 부분을 한번 깊게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인의 자해. 자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채기를 내서 그걸 보면서 그 메조키즘적인 요소죠. 자해, 자학의 요소를 즐긴다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는 정신 영역 부분이나 그 가슴 부분, 내 상처를 내서 그 상처의 아픔을 즐기거나 아니면 더 아픔으로 여과해내거나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흔히 자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쓸 때 이 자해의 의미는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타개하고 방기하고 그리고 물러서고 있는 자세, 소극적인 이 자세를 보면서 이것은 자해 행위에 버금가는 일이다 해서 제가 글을 자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충청인들 늘 이제 우리는 이제 충청인이면서 충청도에 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못 느끼는데, 뭐처럼 서울에 가서 그 동기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 왜 충청도 사람들은 좀 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늘 뭐 이렇게 그 부족한 것만 그냥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가시도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스스로 나았을 때와 물러설 때를 모르고 참여의식이 저하되고 몫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굴하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또 일부분 양반정신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또 뒤에서 쭝얼쭝얼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고 충청인의 정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경상도당과 전라도당이죠. 쉽게 풀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당과 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충청인의 대변, 충청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충청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회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대권을 도전해 한다든가 충청권에서 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해먹고 의원직이라도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여기 출신이 아닌 사람들, 호남 출신이거나 경상도 출신이 충청도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토박이는 박수치고 구경하는 모습, 하녀 내지 시녀로서 전락하는 이 모습이 정치적으로는 충청인의 자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화약이 충청도의 대표 기업이에요. 예. 그동안에 정부 당국이나 경제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기업 정서나 토양이 충청도 쪽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살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충청인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나의 것이다.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대전역에 KTX 열차가 지나가야 대전역 역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저거가 답답하면 저거가 어떻게 허겄지요. 그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이 어설픈 충청도의 정서가 바로 경제적으로도 자해의 상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전 7개 선거구역에서 여당이 싹쓸이했어요. 야당 한 석도 없습니다. 인구 150만 내외의 그 시에 7개의 의석을 놓고 앉아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는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자유에 지난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 교육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여선생이 머리채를 휘어대고 학생들 앞에서 구타하는 모습이 충청도에서 연출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만 해도 1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다리 저는 노인네가 올라와도 노인이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할지언정 젊은 학생들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단 한 사람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버스 조수석 옆에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합시다. 그러고 그냥 등이 아니라 껌뻑껌뻑하는 전등으로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충청도 천안에 있는 학생들은 한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방기하고 방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충청인의 사회적 자해예요. 문화 한번 보죠. 제가 가끔 문화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충청 장애인성교원에서. 예. 서울 가서 보면요, 10개가 선정이 되면 충청도, 남도, 북도 없어요. 하나 정도. 그러나 호남 지역 같은 데는 8개, 7개가 그쪽에 응모업체로서의 선정이 됩니다. 이게 문화의 반기고 문화적 자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먼 밑에서 구경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유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으로 선비정신과 충신열사의 혼을 한번 우리 몸에 담고자 해서 제가 충청인의 자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글을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자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종합작전이에요. 정부 여당의 고사작전, 그리고 야당의 소위 읍소작전, 그리고 충청정신의 훼손, 충청인들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기도 합니다. 예. 법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살림살이, 각 가정에 뭐 살강 밑에 숟가락과 젓가락 숫자가 몇 개 정도는 모르더라도 생활 형편이나 수준 정도는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나와야 되는데, 전라도 분들이 오시고 경상도 분들이 오시고 뭐 청양 출신이 앉아서 세종시 와서 국회의원 노릇하시고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한, 정치적인 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짓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충청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깝기 때문에 바로 정부 여당의 그 작전과 그 야당의 읍소작전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거죠. 이 고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교회 상당히 오래가지 않겠나. 그리고 충청정신이 선비정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충청 창의 인성이라고 하는 그 기중을 굉장히 크게 들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어떤 그 기회가 되실 때마다 그 자리에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작의 원초가 이 충청도로 좀 봐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전에 이제 말씀 중에 충청의 그 인물들이 참 많다. 그걸 구분해 보면 고대, 근대, 현대 아니면은 현재로 이렇게 논해서 보면 참 내세울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특히 충남 그리고 이 천안 부근에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인성교육과의 어떤 그 연계를 해서 또 이런 정말 인성과 어떤 그 창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 교육에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됐든 교감 선생님이 됐든 그분들이 앞장서서 어떤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한번 보급을 시키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좀 받고 제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이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서울에서 여고 선생을 한 15년 하고 그리고 대학 선생을 27년을 하고 그래서 42년 동안에 교원생만 하고 정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미팅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사장님을 정말 1년이라도 더 먼저 뵐 수 있었으면 참 내가 많은 것들 깨우치고 더 행복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따금 칼럼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한 번씩 더 깊숙이 한번 쳐다보고 또 모르는 부분은 언더라인 해놓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이 정치판에서 보는 이 충청도는 믿음이 없어요. 충청도 정치판은. 아니, 그 정치판은 전국적으로 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잘났던 것 같은 호남은 뭉쳐주잖아요. 근데 영남도 뭉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충청도는 못 뭉쳐주죠? 제가 연전에 대전시장에 출마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낙선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정초에 네. 자기 집에 제사 세배를 6번을 왔더라고 누가 그래요. 저는 세배를 다닌 일이 없어요. 예. 특히 선거 때면. 예. 그런데 최기복 후보가 자기 집에 세배를 6번 왔더라. 6번. 예,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제가 대개 세배를 6번이나 갔다고 그러는데 저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눈을 꺼먹 하시다만 뵙기는 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세배를 6번이나 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 지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좀 푸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 이렇게. 그게 충청도 분은 무슨 자리 하나를 놓고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겸양지덕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양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다른데 자리를 다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주면 계속 그분을 씹어요. 자질과 인격이 저만 훨씬 못하는. 그리고 자기는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탁 참다.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해요.
그게 충청정신이라고 그러면 이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건데 흔히들 많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절제를 하고 겸양하고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해야 될 많은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그 뒤에서 불평불만으로 그 일을 회방놓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그 정신은 훼손된 선비정신이고 충신열사 정신이 아니거든요. 학교만 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각 학교에 저희들 출신들 효지도사나 인성지도사가 강의를 내보내면 훌륭하다, 참 바람직하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는 학부모들께서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 대학 못 가면 교장 선생님 당신 그냥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위협하고 공갈한다는 것이 이쪽 지역의 정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은데도 내고 내는 것 같으면서도 내로남불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묘한 것이 잘못된 정서라니까요. 누군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계집이처럼 개척 정신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제는 충청 정신, 선비 정신이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주체적 정신이 되고 또 우리 충청 도민들도 함께해서 추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때때로 마음을 뜻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기에 보이지 않게 이기지심으로 몸에 꽉 짜여있는 쩌들은 이런 습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역사 공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역사 공부의 부재. 아시잖아요. 최영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공민왕 시절에 그 기골이 장대한 분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임금을 섬기고자 노력했잖아요. 이방원이가 죄송합니다. 태종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비록 철퇴를 마저 선주교에서 사라졌다 손 치더라도 그분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는 이 정신이 바로 충청정신입니다. 예. 계백장군 훌륭하지 않습니까? 황산보 싸움에 마지막 처자식의 목을 치고 나가서 자식보다도 못한 어린 화랑낭도 목숨을 거두는 일이 안타까워 칼등으로 기절시켰다가 다시 왕마구리 때처럼 되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선사하고 그것이 안타까워 금산에 관창묘역을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한 효장 아니에요. 제장들이여 살아서 돌아가거라. 신라의 나당 연합군이 가서 죽어라 할 때 계백장군은 살아서 돌아가거라. 고향의 처자를 봉양해야 된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일한 흉효의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 어떤 분입니까? 이순신 장군 어떤 분입니까? 윤봉길 의사가 누굽니까? 김자진 장군이 누굽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충청도 출신이세요. 나이 10몇 살에 아우르 장터에 앉아서 밤새워 만든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 삼창으로 젊고 여린 목숨을 나라에 바친 유관수는 누굽니까? 이 정신사적 그 획을 그걸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충청정신이다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 역사 교과서가요. 저자가 27명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역사를 호도시켜야 이 정권이 오래가죠. 역사를 호도시켜요. 오래 갈까요?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충청정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발기하고 뭉쳐지지 않으면 오래 간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충청정신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 저희들이 옛날에 너 어디서 사니? 말소리 들어보니까 충청도 같은데 충청도 양반 사람이구만. 그런 얘기를 듣고 서울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서울 가면 병신 왔니? 바보 왔니? 이 친구들인데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이렇게 건넨다면 양반 정신과 선비 정신은 틀려요.
양반 정신은 절대 선비 정신이 아니에요. 선비는 역으로 맹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나니 이것이 선비 정신이에요. 양반 정신은 내가 낸데 그러고 어흠 하면서 뒷구멍으로 뭐 챙기는 것이 양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비 정신을 양반 정신으로 착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사람들은 양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양반은 이 나라 역사에 탐관오리를 비롯해서 오염의 극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미향이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홀수, 아주 흡혈기도 그런 흡혈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뺀뺀해요. 저는 잘못을 사과하는 쪽으로 인정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이 없다고 뺀뺀하게 대들고 그거를 보호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의 도의, 미래 다 내로남불이 지금 극한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형평성, 공평성, 정의가 상실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국민이 없어요. 이 반성하는 정신이 충청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여당 속의 야당,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발붙이고 살아남질 못해요. 금태섭 전 의원이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들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주먹을 치들고 뭐 사유 정신으로 뛰쳐나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점점 나태하고 그리고 우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오독하고 있어요.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인권에 우선해서 의무, 해야 될 도리, 예. 윤리적 사명, 이것이 앞서지 않으면 권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들, 교권이 존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만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찬탈하는 것은 교사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적이 교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평교사의 적이 교감이 돼서 되겠습니까? 교감이 적이 교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학교의 적이 교육청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앉아서 너희들의 보호를 위해서, 너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너희들의 적을 주시하고 그들의 동태를 봐서 격파하고 격파해라. 이것이 이 시대의 지금 학교의 교육이고 이 권리교육이라고 그러면 없는 것만 못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북 사람들이 어떤 거죠? 이북 사람은 뭐가 우선입니까? 당은 당규가 우선이죠. 아버지를 반동이라고 고발해서 아들은 영웅칭호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 탄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지들이 앉아서 선생님을 위해하고 무시하고 자는 학생 잠자지 말라고 쫓아가 달래를 갔다가 코뼈가 부러지는 이 어설픈 사태를 놓고 앉아서 왜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 영창에만 보냅니까?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아니겠어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없어요. 고위공직자가 책임집니까? 국회의원이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집니까? 참 뺀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사장님, 그 선대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심덕이 네. 왜 지금 이 충청도에 존재되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정치 권력이 새로운 정치 권력을 부상시켜서 그 정치 권력이 새롭게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권력의 분담, 권력을 나눠지게 생기면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뭐 70대이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자칫하면 정부 여당의 비판 세력으로 뜰 것이고
비판 세력의 소리를 지당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해야 우리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쁜 착상 속에서 위의 칼을 지금 갈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충청정신이고 나발이고 끝이 납니다. 언젠가부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 네, 아깝다고 생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화가 많이 치밀었을 때 이 한 목숨 던져서 뭔가 하나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종종 가져요. 얼마나 처참한. 이 얘기하는 저는 스포츠학을 전문한 그 명색이 또 학자였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시는 지금 이사장님은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효와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는 학자시란 말이죠. 저는 그 빈도가 요즘에는 잦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다면 이 충청정신이 살아야 정치정신도 바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렇다고 보면 옛날 같으면은 저희들도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덤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은 멀쩡하니까 이 충청정신을 다시 살려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충청도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맞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지금 생존 인물 중에서 누굴까? 잘못 얘기하면 곤란한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풀면 네. 금태섭 씨나 요즘에 그 검찰청에 수장으로 계신 누구죠? 성렬. 그러니까 이름도 조남도 함부로 대기가 힘드네. 그 윤모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청도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의 그 권좌에 올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잣대로 리드를 해 나간다면 충청 정신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총장님처럼 소위 덤으로 사는 목숨, 결의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흔쾌하게 바칠 각오를 가진 분들이 이제 하나의 작은 집단을 이루어야 되죠. 지금은 소위 그 온몸에 불을 지르고 자기의 염원을 그 만방에 고한다손 치더라도 언론이라든가 힘센 사람들이 한목에 묻어버려서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좀 합치고 또 우리 유튜브 충청의 소리라도 많은 분들이 좀 접해서 우리들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댓글을 통해서 좋아요 혹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서 이게 모아지분하면 지들도 힘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깔깔거리고 웃고 일과성 어떤 그 뭐 오락 프로나 이런 거에서는 눈독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소위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부분을 피곤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서를 바꾸는 것도 급선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사장님, 오늘 저하고 둘이 먼저 시작을 하죠. 예. 그동안에는 이 충청을 떠난 출향민이나 예. 또 이분들이 외국에 사시는 우리 충청인들, 그분들이 우리 충청의 소리 유튜브를 듣고 고향의 소식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 보자고 우리 선후배들 한 7분이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선거다 뭐 코로나다 뭐 해서 좀 소홀히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뭐 죽기를 각오하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 그 연영에 맞도록 앞으로 그 선후배 남녀들을 좀 그 도와달라고 하고 참여해달라고 해서 이 고향 소식을 저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에까지 살고 계시는 출향민들한테도 좀 소식을 알리고, 외국에 가서 사는 출향민을 좀 위해서라도 또 고향에 이러이러한 분들도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좀 힘을 좀 보태다오, 네. 노력을 해다오,
이런 그 애절한 얘기를 해서라도 비록 저희들이 그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뭐 생방송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 방송을 했다가 이제 시간 됐을 때 띄워주고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체계적이고 어떤 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뭔가 충청의 색깔을 분명히 내주고 충청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런 힘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참을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재 총장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연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은 지역 감정을 통해서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깔려있는 선비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질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사를 통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눈치 보고 뒤에 가서 꾸물거리고 하는 이런 그 소위 그 제거해야 될 이런 습성이나 타성 같은 걸 저버리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 참아내기 힘든 먹불인견의 정치상, 경제적인 불균형, 사회적인 그 교육 문제, 문화적인 저차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충청인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모색해서 중원답게 지정학적으로 중원답게 경상도와 전라도와 강원도와 경기도가 함께 공유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들 뜻에 동참하셔서 이 방송만이라도 어줍지 않습니다. 갖추지 못했어요. 시설 열악하고 패널도 빈약하고 그러나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많이 시청하시고 널리 퍼뜨려 주셔야 저희들의 이야기가 형성된 공감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치요 꿈이 아닐까. 예. 그럼 이사장님, 제가 또 저기 칼럼을 보고 몇 가지 더 여쭐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부분이 예상치 않게 좀 진지하게 나가다 보니 시간은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1편으로 보고 예. 1편은 여기서 일단 잠깐 머금고 가서 차 한잔 하시고 2편에 가서 제가 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답을 주시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편은 좀 더 하시고 네, 하셔야 그러시죠.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장님께서 칼럼을 쓰신 것 중에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칼럼을 쓰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한 몇 주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1편을 여기까지로 잡고 여기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한 10분 쉬셨다가 2편에 좀 참여해 주셔서 답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